네. 오늘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협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청년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및 고문 등 214인을 추가 임명한 건에 대해서 협의해서 임명을 마쳤습니다. 원래 215인이었는데 한 분이 탈당을 해서 214인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이 2개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서울, 광주, 제주 총 단수 추천 25인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의결사항으로 이번 총선 공천 신청자에 관련한 자격 심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에 대해서만 교체 지수를 적용을 해서 하위 10%는 컷오프를 하고 10에서 30%까지는 본인 득표한 득표율에 20%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지수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관위원들의 전원의 의견에 따라서 원외 당협위원장,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교체 지수를 적용하자, 이것이 의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총 78인에 달하는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위 10%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한다.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10%에서 30% 이하까지 15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본인 득표율에 20% 감산을 한다. 이 사항이 의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원래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이 적용하지 않던 기준인데 갑자기 결정하시게 된 현역 의원에 대해서만 교체 지수를 적용을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떤 평가가 나쁘다 해도 제외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있었다. 이렇게 장병호 사무총장이 전했습니다. 누군가 이의 신청이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을 하고 실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것을 봤을 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분들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기보다는 현역 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이었던 분하고 현역은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분하고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이번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룰을 제시하고 그 룰에 승복하는 게 결과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룰이 바뀌는 거라 혹시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죠? 방금 전에 의결이 돼서 어떤 뭐 반발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공관위원들이 제시한 그 형평성 차원, 지역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현역위원에 대해서 교체지수 적용과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다를 이유가 없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관위에서 어제 공관위 의결 여부는 제가 알 수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은 당원당규상 비대위 의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돼서 방금 의결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역
교체 지수는 한번 여러 번 돌렸던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의결하면 다시 흔들어 또 돌리나요? 원래 기존에 돌렸던 데이터에 근거해서 적용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현역 교체를 위한 여론조사랑 원외 단연 위원장들이 받았던 현역 조사가 방식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상관없나요? 글쎄요. 그게 전체 그 평가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문항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형평성 차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럼 왜 애초에 원래 규정에는 없었던 건가요? 그것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도드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공천이 이루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발표가 났는데 그분들은 이 규정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수 추천된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우월한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경선 과정에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체 그 숫자가 7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단수 추천한 그분들 다 포함된 전체 원내자료비용을 숫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분들 빼고 10%가 아니고 단수 추천 분들 다 합친 거에 10%를 7명으로 맞추는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오늘 의결됐잖아요. 의결된 그 25인 단수 추천자는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마찬가지로 뭐 발표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명단이나 이런 게 끝까지 네, 특별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현역 의원 교체 지수 관련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질문 드린 거랑 비슷한 질문 드려가지고 그 안에서 의결 당시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위원장이 그런 그 기존에 이미 룰을 정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 같은 거는 지금까지 하고 없었던 네, 논리 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세요? 네. 확실하게 그런데 아까 이미 공천 단수 추천된 분들 많이 우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경선에서 득표율을 감산하는 거다 보니까 단수 추천과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선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많이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25인 발표하고 좀 이따가 또 경기도 관련 또 발표하실 텐데 거기서 단수 추천된 분들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 아닌 지역 출마하신 예를 들어 대통령실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덕을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덕을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죠. 현역 의원 교체 지수에 보면 컷오프하는 게 있고 감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당협위원장 진행분에 대해서도 직전까지 당협위원장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3명의 평가로 해서 하위 7명 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권역별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현역 교체지수에 나왔던 번역이 당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외 방역위원장을 하는 수도권 방역위원장 출신들에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경선할 때 감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적용이 될 경우에 뭐 어떤 반응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없으니까요. 방금 전에 의결됐으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